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여러분들, 직진입니다. 일단 멤버십 가입해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부 백구와 디테일 리뷰 플러스 추측 가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이 본편 리뷰보다 좀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때 영상 내용 넣는다고 본편 리뷰를 또 대충 하기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리뷰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도 왕왕의 눈을 보면 야스라체의 캣타워 모양이 왕왕의 눈과 동일하다는 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떡밥이라고 예측했는데 뭔가 작은 언급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풀어지지가 않네요. 두 번째, 일단 도코코가 과거에 얘기했던 거랑 많은 부분이 다르네요. 왕왕이 더러운 본질을 감추지 못하고 주인을 물려했던 배신자였다고 말이죠. 이번 백구화를 보니 왕왕은 끝까지 충성을 했던 것 같고 야스라차가 꾸며낸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둠도 잘못 알고 있네요. 가주가 보살펴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특정 목적을 가지고 왕왕과 야스라차를 키워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가주를 따른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보살펴줬기에 로포비아 가주에게 충성을 맹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둠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직접 들었다고 하는데 야스라차를 경계하는 동시에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현재 과거 시점으로 볼 때는 왕왕이 야스라차를 두려워하는 모습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어서 말하면 야스라차가 왕왕을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는 건 사실일 수 있으나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가주가 왕왕의 이용 가치를 더 이상 못 느끼고 대체제인 둠을 이용해 견족을 통솔하려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둠과 또 교배를 통해 억지로 태어나게 된 야마와 폴을 보면서 가주의 뜻대로 되는 걸 원치 않았던 야스라차는 알게 모르게 둠의 탈출을 도운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다시는 로포비아 가문이나 자신과 엮이지 않게 두려움을 심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보니 둠이 의태했을 때는 아버지의 눈과 닮게 되네요. 예전 야스라차가 자신의 가주님은 자아드를 각별하게 따랐다는 점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자아드가 시찰을 하는 전투인데 사실 이건 고대종 사냥 혹은 네이티브원 사냥인데도 로포비아 가문 대부분의 전력이 투입된 상황이네요. 저는 봉인석에 봉인되어 있는 게 고대의 주인이나 거인 정도로 추측을 했었는데 예전 기록을 보니 거인은 자신의 몸을 5개로 쪼갰었네요. 물론 이 네이티브원이 고대종이랑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튼 이때 당시 쿤에단의 데이터가 네이티브원의 순수 혈통 직계들은 자아드가 다 몰살시켰다고 하는데, 이런 몰살 전쟁의 일부의 전쟁이 과거 회상에 나온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화에서 알 수 있었던 점은 야스라차가 가주를 라이벌릭처럼 넘사벽의 존재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오늘 회상에서는 딱히 넘사벽으로 볼만한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스라차가 그렇게 인지할 만한 뭔가 가주 액션이 나와야 할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야스라차가 힘을 나눠줄 수 있는 이유가 왕왕으로부터 받은 맹수의 이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야스라차가 맹수의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둠의 생각과는 달리 야스라차에게 직접 건네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주를 두려워해 향후 지배받지 않기 위한 초석으로 이빨 하나를 빼앗았을 가능성도 있죠. 다만 야스라차는 그 이빨을 전투에 적용시켜서 쓰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야스라차가 가주 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캣타워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주가 야스라차를 꽤나 기다려왔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가주가 강형욱도 아니고 동물을 키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것 같습니다. 키우되 그 특성에 맞게 키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칭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건대 가주가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은 불임술사의 정점인과 동시에 동물을 무지하게 많이 키운 가주이지만서도 자신의 급 이외에는 다 미물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의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아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집화장 중 한 명이 쿠코코가 도코코의 아버지 뻘이라면 야스라차가 도코코에 대해서 무시했던 언급에 대한 당위성이 부여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야스라차는 가주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였다는 것을 알매도 자신과 왕왕의 군세가 로포비아 지파보다 강할 정도로 올라왔다고 해서 반역을 저지를 정도의 아둔한 자인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야스라차가 말한 때는 가주에게서 왕왕을 탈환해 도망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가능한 수준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크리낙이 나오고 큰발부엉이도 등장합니다. 의문이 드는 것은 큰발부엉이 집화장으로 추정되는 이 인물이 현재 나오는 부엉이랑은 다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옷차림 등이 너무 똑같지만 결정적으로 눈빛이 과거는 파란색, 현재는 초록색이므로 직계자녀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큰발부엉이가 예전 아크리낙을 잡을 때 전쟁까지 참여할 정도의 베테랑이라면 하진성도 감당하기 힘든 강자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아크리낙입니다. 고대종은 숙주로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고대종들의 목표는 살아남아 힘을 보존하는 것인데 이게 유일한 삶의 목적이라고 불길이가 말했었습니다. 일단 가장 유력한 슬레이어 후보는 1세대로 추정이 되는 페퍼 메모르세토로 보이는데, 현재 잠들어 있는 상태인 것도 그렇고 아크리낙과 어떤 사건 때문에 분리되므로 페퍼가 잠들게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이 시점이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고대 말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미 이때도 퍼그와 슬레이어란 존재가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완전 페퍼 메모르세토라고 볼 수도 없는 게, 만약 그 이유 때문에 잠들어 있는 거라면 마두라코가 도대체 페퍼 깨우려고 몇 년을 존버한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숙주였던 슬레이어가 죽었다는 과거 내용이 나오면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네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아크리낙이 나왔다는 점은 봉인석 안에 봉인이 된 것이 아크리낙일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로포비아 가문에 대해 분노하는 당위성도 존재하고 자아드가 원하는 것을 로포비아가
가족에게 부탁해 보물창고처럼 넣어놓는다는 마스니 말을 빌리면 가드가 시차를 나와있는 지금 상황도 뭔가 평행이론처럼 착착 맞아 떨어지니까요. 다만 하나 걸리는 것은 만약 고대종이 봉인된 게 맞다면 왜 마스니는 고대종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한 것일까요? 마스니가 찾는 것이 고대종이라는 것은 좀 뭔가가 안 맞아 보입니다. 단순히 고대종을 넘어서 뭔가 더 특별한 것들이 더 나올 것이라는 게 현재 제 추측 중 하나입니다. 뭐가 나올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본편 리뷰보다 더 긴 것 같은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